이런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아시지요?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대한민국의 고발왕입니다. 좌빠들 고발 제일 많이 합니다. 성과도 많이 이루었고요. 그래서 오상종 단장이 다음 주 토요일은 와서 저기 옛날 미아당 백화점 앞에서 광복동에서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5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원래는 여기서 5시에 시작하기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좌빨이 저기 롯데몰에서 집회를 5시부터 하고 6시 되면 행진을 우리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해도 좌빨하고 우리 부딪히면 싸울 것 같아서 정보관님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시간을 조금만 좀 앞당기든지 양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들 집회 장소가 저기 광복동이었습니다. 미아당 백화점에 집회 신고를 2번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부산시에서 버스킹 행사를 한다고 거기는 신고도 안 했는데 신고한 우리 보고 양보를 하래 갖고 그래서 갑자기 이리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고 이 자리가 사실은 그늘이 여기가 더 좋거든요. 시간이 조금 5시 좀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그늘이 됩니다. 근데 광복동 저쪽에는 본부석이 저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리를 보고 오면은 관중석이 전부 다 햇빛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보고 괜찮으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오시기도 좋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부족하고 해도 우리 원래는 연사 없이 그냥 지휘로만 하기로 했거든요. 아까 오상종 단장이 녹음 테이프를 계속 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피켓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훌륭한 연사분이 우리 지금 3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됐습니다. 우리 황보령 박사님과 우리 또 김홍남 선생님 오셨는가 모르겠네. 김홍남 선생님과 또 김준계 회장님 3분이 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신나게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켓을 시민들이 봐야 됩니다. 일제히 들면은요 보기도 좋고 지나가는 우리 승용차로 지나가는 택시 기사님들도 보고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올려보실까요? 연습방 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연설하실 때는 이제 그냥 무릎에 내려놓고 계시다가 노래 부를 때는 손뼉 치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오상종 단장의 녹음 테이프로 녹음 음성이 나갈 때는 전부 일어서서 어디든지 부산 시민이 지나가는 곳으로 우리의 이 목적을 알리도록 피켓을 힘껏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 앞에 2분이 멋진 우리 그 남성 동지님, 여성 동지님, 유튜브 우리 그 감독님이 2분이 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그래서 오늘 멋진 모습 보이셔야 됩니다. 혹시나 앉아서 뭐 휴대폰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시는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예쁜 모습 보이도록 마지막 마칠 때까지 조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집회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하고 제가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보령 박사님 오셨습니다. 연설하시고 또 김홍남 선생님 오시면 연설하시고 김준계 회장님은 오늘 조금 늦게 오신다는데 못 오시면 못하고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잠깐 더 듣고 중간중간에 조국 장가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조국창과 같이 힘차게 노래 부르시고 멸공의 횃불과 아 대한민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영남이 부른 조국창가를 같이 부르면서 마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찍고 가실 때 이 피켓을 다음에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꼭 반납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피켓 반납하시면 또 수고하셔서 고맙다고 빵하고 음료수를 드릴 겁니다. 시상하시다고. 그러니까 피켓 꼭 반납해 주시고 단체 사진 꼭 찍어 주셔요. 그래, 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시간은 5시 반까지입니다. 지금 점점 그늘이 이제 이리로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햇빛에 앉아 계신 우리 김정호 선생님,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보세요. 딱 오시자마자 햇빛 있는데 딱 앉아서, 예, 우리 또 금상철 선생님이랑, 예, 네, 죽는데, 이거 내 거라. 예. 이제부터 부산에서 저희들이 먼저 부정선거 관련 선관위 해체 할 때까지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 이 자리 아니면 저기 미화당 백화점 광복동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할 겁니다. 오늘만 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장소와 시간은 5시입니다. 미화당 백화점 앞에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거죠? 그냥 오시지 마시고 반드시 양손에 한 분씩 사이좋게 손잡고 오시면은 이 집회 장소가 가득 메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됐지요? 네? 네. 자, 먼저 집회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관위 해체 및 노태학 사퇴 촉구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네, 피켓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피켓 좀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환호할 때는 피켓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여기 멋진 국기가 있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정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아까 맞춘다고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블루투스를 끄시는 바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면국회에 대하여 경례. 왜 안 돼? 됐는데 다시 해보이소. 뭐 다시 뭐 있네. 뭐 있네. 블루투스 켜봐. 다시. 아니 블루투스 이거 익명 찍기. 이어서 했다니까. 아니요, 알아. 안 가는 게 참.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맞아요. 자, 됐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의 마음을 담아서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 10월 어느 날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연습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익힌다고 익혔는데 사실요 이 기구가 이 앰프가 새 겁니다. 부산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저희들 단체가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나오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4월 3일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요. 이 속담이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 속담을 가장 적용시켜야 될 기관이 어딜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맞습니다. 최근 자녀 채용 비리로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부정기관이 바로 중앙선관위지요. 대한민국 헌법 114조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만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소위 선관위 반 아빠 찬스, 그 기사가 이 나라에서 대부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많은 청년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아빠 나도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치고 실력대로 살아가는데 선관위 자녀들은 저렇게 아빠 찬스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너무나 불공정한 이 사회에 던지는 비유가 아닐까요? 자기 자녀를 채용시키기 위해서 없던 자리도 만들고 내 자식만 유리하게 정해진 룰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결국은 윗물이 막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애국 동지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동지님들은 바로 맑은 윗물이 되셔서 자녀들도 바로 아랫물도 맑은 물이 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감사원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은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단식을 했습니다. 24년 만에 처음 본다고.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 아닙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선관위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여러 차례의 선거, 총선과 대선, 지선 등 여러 선거들을 과연 공정하게 했을까요? 공정하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니까 증거인멸이 계속하고 있다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범죄 집단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선관위 여장 노태학을 사퇴시킴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부정선거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두 그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3번을 외쳐주십시오. 외칠 때는 이 빗겟을 힘껏
들면서 외쳐주십시오. 지나가는 부산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녀 채용 비리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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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선관위 위원장 노태학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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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과학기술자로서 인정을 받으셨고 지금 또 바이오 베스트 기술연구소장으로 계시며 전국에 애국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셔서 앞장서서 나라 살리고자 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 우리 이분이 황부령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시고요.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대학교 때 서가지고 쓰려고 연설을 하러 가요. 오늘 포스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완전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원래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 만사에는 모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만이 나라가 바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전산을 조작해서 완전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문맹률이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눈 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 발표에 의하면은 선거인 투표 명부, 그러니까 A지구가 총 선거인 수가 100명인데 투표 결과는 135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로 투표를 해도 100표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투표 수가 한 60%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110%, 130%가 나왔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부정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저 공산주의자와 소리 나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 종불 좌파들이 곳곳이 지금 전하는 바에 의하면 80%가 점령을 했답니다. 오직 하면 이번 선거의 집에는 자기들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전직 대통령이 투표 선거운동하러 나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창피스러워서 외국에 나가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IT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속품 만드는 반도체 공장 제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마침 머리 좋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전파를 조작해가지고 한글 이걸 눈을 감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이것을 꼭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윤석열이 준 시계를 차고 있지만서도 창피스럽습니다. 그때 16분 동안 국무회의실에서
4.15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한 건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은 또 4월 10일 부정선거를 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이걸 꼭 밝혀야 된다고 내가 16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니까 적는 척 하더만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습니다. 듣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까 여러분?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째야 되겠어요? 4.19 국민혁명처럼 전부 다 몇몇이 앉아가지고 떠들어봐야 일반 국민들은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4.19 혁명처럼 전부 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4.15 부정선거를 빨리 밝혀야 다음번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투표를 하죠.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이 국민이 자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 자유 투표를 했는데 이걸 조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관위를 박살로 내야죠. 이러려면은 국민 여러분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이 이 몇몇이 모여 앉아서 조작한 이 부정선거를 듣고 그냥 넘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4.15 부정선거 이렇게 다 적어와서 결과적으로 못 밝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이웃집 사람들 전부 다 알려서 손에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국민들에게 이 부정투표에 관한 것을 널리 알려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풀뿌리 뽑아먹고 허덕일 때 3.15 이기범 부통령이 자기가 부통령 또 되려고 이승만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이기봉이가 부정투표를 저질러서 3.15 부정선거 이어서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 좋으라고 부정투표했습니까? 예? 누구 좋으라고 부정투표했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한 저 정부 삭발들의 도움을 주려고 저놈들이 다 부정투표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15 부정선거 때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여러분 사형당한 거 아시지요? 예. 이번에도 철두철미하게 가려놔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세무관리위원장 국회와 대통령에게 구합니다. 이번 선거는 100% 부정선거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3년 남은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갈 때 절대로 순수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놈들은 많은 다수의 부정투표로 인해서 많은 이석을 차지해가지고 제1호가 지금 뭘 할 줄 압니까? 남북 연방제를 갖다가 통과시킬 겁니다. 남북 연방제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지요? 우리나라가 거의 공산화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대기업 해체하고 여러분 재산 국가에 다 헌납하고 이북 사람들처럼 배급 받아먹고 살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걸 못하도록 나서야지요. 네. 이제는 국민들이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께서 헌신 노력하여 이 고문 국가로 인해 가지고 배가 불러 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국민들이 눈만 끔벅끔벅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가장 나쁜 놈들이 저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잘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이놈들은 뒤에 앉아서 숙덕거리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국민을 내몰라는 저 국회의원들 전부 다 탈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나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투표를 알면서도 입안만이 끄떡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 당사를 때리 뽑히든지 왜든지 해야지. 이래 되겠어요. 우리가 자기들을 뽑아서 우리 대신에 정치를 잘하라고 우리 대변인 역할을 하라 보내놓이 엄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우리가 난 세금으로 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 먹고 잘 사도록 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놈들 뿌리 뽑아야지요. 이번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도 투표를 합의해야 됩니다. 외치겠습니다. 부정투표 타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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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디를 보시고 이분이 아흔을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황보룡 박사님이 우리 애국 동지들의 완전히 본보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키도 안 크시면서 몸집도 작으시면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찬,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가슴에 맺혀 있는 이 나라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요. 이 나라 살려야 되니까요. 통분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우리 연설해 주신 황보룡 박사님을 늘 다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다음에는 또 더 힘찬 연설을 기대하면서 우리 첫 번째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황보룡 박사님께 힘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황보룡. 네. 자, 조국 장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선로 위를 달리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나라 산업화의 영웅 아니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조국 장가 같이 자 잠깐 이거 피켓은 내려놓고 손뼉 치면서 우리 다 아는 노래입니다. 힘차게 지나가는 시민들 다 들릴 수 있도록 조국 장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조국 길이 빛내야 되겠지요. 결코 저들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되겠지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연사, 우리 부산 자민련 회원님이시면서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게 희한하다. 내가 할복 자살이라도 해서 나라를 구하고 싶다. 언제나 할복 자살을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이분만 보면은 이 말씀만 들으면은 눈물이 납니다. 이분 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옥남 선생님 연설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총성. 저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사는 김옥남입니다. 지난 4.15 선거 때부터 우리 아스팔트 애국 동지들은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4년 5개월 동안 줄기차게 토요일마다 강화문에 가서 목소리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가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문재인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그런데 세 번째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수사라! 이 말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유우파는 자꾸 흩어집니다. 저는 지난 10월 달에 용산 정전기능감 옆에서 삭발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박윤옥 우리 대장님은 여자로서 삭발하고 여자 20명 우리 700명이 삭발했습니다. 그때도 삭발된 여자 머리는 대통령실에 갖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 보라고.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은 참 훌륭합니다.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단 하나만 당선시키고 다 우리가 당선됐습니다. 떨어지고 우리가 당선됐습니다. 지금 전재수 북구 을의 그 투표를 개표해 보면은 서병수 씨가 이겼습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숫자 가지고 바로 봐도 표가 납니다. 지금 잔재영 박사란 분이 이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은 전산학 박사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통합 뭡니까 통합률만 보더라도 5학년 학생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표가 난답니다. 우리 전 선거구가 1576개인데 거기에 1576대 빵! 거기에 더불어당이 빵 이게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미 알면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단 하나로 선거 보정거 신청하고 재수사 검사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합니다. 그 유명한 원희룡이, 이수정이, 윤희숙이, 전주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꼼짝달싹 안 하고 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강화문 자유우파를 비롯해가지고 용산 우리 참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힘을 합쳐가지고 국민 저항 운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찬성하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국민 저항 운동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대검찰청, 중앙선관위 여기 5군데를 인간띠를 둘러싸가지고 3교들 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하고 부정수사 촉구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뿌리를 못 뽑습니다. 그리고 이 왜 제일 문제냐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지금 윤석열을 자꾸 탄핵을 일마들 군부를 떼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짜들이 테레비 우리 안 보지요?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팬들을 대가지고 오만 개소리 다 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두고 삽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또 서울 다니는데
정말 우리 보수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 저하운동을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야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위기에 봉착된 게 아니고 분정경합니다. 따라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부끄러움 없어야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안 하면 이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우리는 이겨냅시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옵니다. 저는 왜 할복할 여유가 있냐면 나라를 산다면 내 한 목숨 줘야죠.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립시다. 제가 선창하면은 삼창해 주십시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만세! 만세! 경제 대통령 박정희 만세!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오늘 말씀드리셨는데 이분이 할복 자살하면은요, 그 다음 애국운동 누가 앞장서서 할까요? 안 되겠지요. 이분이 할복 자살하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되어서 멋진 우리 조국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자살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분을요, 어디서 제일 처음 뵀는가 하면은, 작년 12월 13일, 용산 전쟁기념관 옆에서 남녀 700명 싹발 집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저 싹발 동지입니다. 저보다 2살 오빠인데 싹발은 동지거든요. 모자 한번 벗어보실래요? 저도 못났지만 벗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삭발해서 나라 본다면 저 1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홍남 선생님 할복 자살 안 하시고 끝까지 애국활동에 참여하시라고 격려와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남성 동지님들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오셨지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남 선생님이 충성 이렇게 하시던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멸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 같이 멸공! 자, 멸공의 횃불 노래 남성 동지님들만 손뼉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여성 동지님들 노래 있습니다. 자, 음악 내주세요. 힘차게 박수 치면서
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지요? 네, 끝까지 우리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 남포역 앞을 지나가시는 부산 시민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지요. 그 자유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절대로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란 말이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잠깐 멈추어 서신 우리 젊은이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어르신들은 앞으로 빠르면 10년, 길면은 20년이 되면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분들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지금 노후에 이 노구를 이끌고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편안하게 쉬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이 나이에 왜 이 더운 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는 범죄 집단 선관위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무너져서 공산국가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도 과연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늦기 전에 나라 살려야 됩니다. 먼저는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을 할까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40, 50, 60 세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부산 시민 젊은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편 뉴스에 나오는 것만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진실에 눈 뜨십시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정선거로 꽁꽁 묶여버린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뭐잖아, 공산국가가 되어 중공의 속국이 되어 우리가 중국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자! 부산 시민들이여, 깨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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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준기 선생님 오셨습니까? 김준기 회장님 울산에 계신다지만 안 오셨나봐요. 네, 자, 조금 전에 멸공의 횃불 남성 동지님들이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동지님들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정수란 노래입니다. 자, 펴주세요. 여성 동지님들 힘차게 부릅시다. 언제나 자유로운
늘 연사들 연설만 듣고 있던 그런 집회와 달리 우리도 같이 힘차게 한번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가사를 잘 모르시죠, 그죠? 다음에는 제가 가사를 준비해 와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르고 싶은 노래나 원하시는 어떤 우리 애국 가요나 노래가 있으면은 네, 그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비싼 앰프를 사가지고 아직까지 작동이 좀 많이 서툴러서 오늘은 좀 많이 버벅거리는데, 자, 다음 주 집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이제는 서울 안 올라갑니다. 서울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네, 나라를 알리는 네, 이 집회를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다른 단체도 같이 합류해서 더 큰 인원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5일은 광복동 옛날 미아담 백화점 앞에서 몇 시라고 했죠? 5시입니다. 5시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이 내려와서 자체 집회를 합니다. 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피켓에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 되어 있지요. 요 밑에 오상종 단장이 이 피켓을 1000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100장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반납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날 이 피켓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상종 단장이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녹음을 해서 보냈습니다. 아주 이 선관위의 비리를 아주 조리 있게 핵심을 짚어서 약 3분 58초 내용으로 지나가는 시민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상종 단장한테. 예.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총 291차례 채용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400여 건, 지역선관위 800여 건 등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고위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등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중앙에서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간부의 아들, 딸, 동생, 심지어 예비 사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 조작 등 특혜를 주어 위법 채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롯데학 중앙선관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습니다. 여론이 약화하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감사를 2번 수용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일관되게 감사원 감사에 저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관위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도 선관위는 조직적인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 및 은폐를 자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숨기기 위해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직원 정보를 누락하며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파일을 변조하거나 파기했고 포렌식을 거부했으며 주요 증거 자료인 인적사항 등을 검정색 펜으로 지운 뒤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의 경력 채용 내용을 일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가 하면 심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채용 문건 역시 갈아버려라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매우 높은 청렴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채용 비리가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 무소히 저질러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누가 선관위를 선거관리기관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이번에 밝혀진 선관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정보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직 전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그 부패의 뿌리 또한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들 머릿속에는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런 부패 집단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상을 끌어내리는 선관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체를 통해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답입니다. 첫째, 검찰은 선관위의 처형 비리를 비롯하여 인사 및 조직, 선거관리 감독 운영 등 선관위 전반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둘째,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를 정상화하려면 외부 감사가 필수적이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직무 감찰을 의무화하라. 셋째,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나? 국민들 앞에 섰고 대지하고 즉각 사퇴하라. 자, 그럼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거 힘차게 좀 들어주십시오. 네. 구호 3번 외쳐주십시오. 자녀 채용 비리, 조직적 증거인멸,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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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맡길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은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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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들의 외침이 뭐잖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되고 노태학이 사퇴하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는 날이 곧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박수 한번 치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에 조국 창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조영남이가 불렀던 가사를 해서 불렀던 마지막에 영광 대한민국만 우리가 힘차게 반복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창가. 조국 창가에 다른 조국 창가
이상으로서 마치고요. 단체 사진 촬영을 한 뒤에 피켓을 반납받으면서 간식, 맛있는 호밀빵과 음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선관위 해체 및 노태학 사태 촉구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이 현수막 앞에서 찍어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앞으로 나와주셔서 저쪽에서 찍을 수 있도록 현수막을 들고 저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조금만 움직여 주십시오. 예. 앞에 앉으실 분들은